네, 6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점검해보는 선거원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사팀 이다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거에서 광주시 교육감의 경우는 이제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됐고 5파전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죠. 네,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전 조선대 총장 강동환 후보, 전 국회의원 박혜자 후보, 전 광주교대 총장 이정선 후보, 마찬가지로 전 광주교대 총장이었던 이정재 후보, 끝으로 전 전교조 광주 지부장을 맡았던 정성홍 후보, 이렇게 5명의 후보가 이번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네, 보면은 그 보수 성향의 후보가 2명, 진보 성향의 후보가 3명이라서 뭐 단일화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단일화 이루어진가 싶었는데 끝내 결렬이 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동환 후보, 박혜자 후보, 정성공 후보 이렇게 3사람의 단일화가 막판에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분산돼 있는 표심을 좀 모으면 승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엔 뜻을 한데 모으지 못한 겁니다. 특히 정성홍 후보는 단일화 논의는 선거 공학에 불과하다면서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다음 주면 본투표에 들어가는 시점인 만큼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후보자는 많은데 정보는 많지 않아서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좀 가려져 있는 선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교육감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 후보들을 위해서 그 유권자들을 위해서 강점을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먼저 강동환 후보 경력을 살펴보면 조선대 총장 출신이면서 치과의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후보는 이제 현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또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박혜자 후보는 국정 경험이 있다는 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전에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장을 맡았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좀 현실화시켜본 경험이라든가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 보니까 광주 교육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다. 후보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정선 후보는 40년 교육 외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주교대 총장직을 지냈었고요. 실무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교육학 박사까지 하면서 이론적인 토대도 잘 갖췄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정재 후보도 초중고 교사와 더불어서 광주교대 총장을 했었는데요.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정성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30년 넘게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었던 시간이 좀 길었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지금 광주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서 그걸 교육 행정에 잘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후보들이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후보들이 제출한 5대 공약, 그중에서 1번 공약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강동환 후보는요,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게 1번 공약입니다. 미래 환경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코딩 교육 등을 하는 AI 꿈 연구원을 설립하고요. 광주 교육방송국을 만들어서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네, 스마트나 코딩, AI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혜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있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자치구별로 교육 특구를 만들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구는 문화예술교육특구, 남구는 진로진학 관련 특구 이런 식으로 구별로 특성을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학생 수가 늘어난 데 비해서 교육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광산구 쪽으로 이제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이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박혜자 후보는 국회의원을 지내서인지 그 자치구별 맞춤형 교육특구 운영이라는 그런 교육 행정 쪽에서 대표 공약을 좀 개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선 후보의 1순위 공약은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마련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대표 이행 방안으로는 이제 전체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게 있고요.
또 스마트 AI 홈워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시기별로 학습 성취를 얼마나 했는지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대 총장 출신이잖아요.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라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정재 후보는요, 사교육비 제로화를 약속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이제 특기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정재 후보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없애겠다고 한 약속, 유치원 무상교육 공약,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공약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정성홍 후보의 1번 공약, 진로 진학교육 강화입니다. 가칭 광주 진로교육원을 설립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진로 진학 상담 시간 자체를 늘리겠다는 등 맞춤형 진로 설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진로 진학교육과 관련한 공약을 첫 번째 내세운 정성홍 후보였습니다. 네, 지난 22일에는 광주 MBC에서 이제 선관위 주관으로 법정 토론이 열렸잖아요. 굉장히 열띤 분위기였다면서요. 네, 이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기초학력 저하 그리고 공교육 부실이 꼽혔는데요. 일단 먼저 주요 후보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 12년 광주교육 학생들은 학력이 몰락했고 또 대학 진학의 좌절과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많은 부분 내몰리고 있다. 많은 공과도 있지만은 공과가 있었는데 과학 중에 하나가 우리 광주가 사랑하고 있는 시민들이 실력 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금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마침 사회에 봐서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또 저기에 맞게 또 후보들이 또 해법도 제시를 했죠.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제 후보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정성홍 후보입니다. 일단 학교의 기초 학력을 전담하는 교사나 좀 팀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교육 과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그 수능 점수로 학생들을 획일화되게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만들겠다 이런 주요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역량 중심의 교육이라는 게 좀 키워드인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이정재 후보는요, 맞춤형 교육,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획일화된 교육 말고 학생들의 끼와 적성에 맞게 수준별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법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가기 위한 수단으로는 이제 보조교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획일화 교육의 탈피를 좀 강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정선 후보는 일단 교육 과정이 탄탄하게 잘 운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고요. 또 고등학교에 상시 개방 스터디룸 같은 걸 좀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 공부하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육 과정을 좀 더 짜임새 있게 하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혜자 후보는 데이터를 활용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이제 디지털 이력제라는 걸 실시해서 이제 아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진단과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걸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적이나 특기 이런 학생 개개인의 데이터를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네. 그리고 강동환 후보는 학생들이 자기 미래를 잘 알고 자신감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인드 교육이라는 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각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2년 광주는 그 장의국 교육감 체제였지 않습니까? 다섯 후보의 진단과 분석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들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종합을 하자면 잘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건 좀 잘했다라고 나왔던 부분들을 짚어보면요. 먼저 촌지 문화를 없앤 것, 그리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장섰다는 거, 이거는 좀 후보들 사이에서 잘했다라고 나온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좀 광주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 평준화됐다. 또 교육 행정을 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화합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나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그런지 AI와 관련된 공약 경쟁도 치열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AI 교육이었습니다. 광주시가 AI 중심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보니까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건가,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 건가, 이런 관심이 모아진 건데요. 일단 주요 후보들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성, 창의 핵심에 두고 그 목표에서 첫째, 사교육비 제로화, 그리고 AI 영재학교.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이걸 선생님들에게 지식센터를 통해서 전달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미래교육의 보급을 위해서 요즘에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미래 세대에 AI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예체능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보면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굳이 차이점 찾아보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특징적인 것만 간단하게 한번 추려보면요. 먼저 정성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AI 스마트 미래교실, AI 학습비서 앱을 개발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하나의 교육 도구로 쓰는 방안들을 내놨고요. 이정재 후보도 AI를 이용해서 학력이나 적성을 맞춤형으로 진단해주는 코칭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선 후보도 이제 중학교에 AI 전담 교사를 두고 초등학생들이 주에 1시간씩 코딩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미래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혜자 후보는 가칭 광주미래교육원을 신설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고요. 이제 강동원 후보는 AI 꿈연구원을 설립해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교육감 선거 투표할 때 주의할 점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기호가 없다고요. 네,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없습니다. 숫자도 없는 이유가 이제 숫자 자체가 특정 정당을 좀 연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교육의 정치적인 정립을 위해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선거보다도 그 후보 자체를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공약을 한번 훑어보시고 가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자연 기자 꼼꼼하게 잘 취재해주셔서 고맙습니다.